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주변에 공항 복합도시인 에어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밝혔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꼈고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도의원과 언쟁까지 벌였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정질문 첫날 쟁점은 제2공항 문제였습니다. 부지가 선정되자마자 에어시티와 24시간 운항 문제를 지사가 성급하게 쏟아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지역 개발까지 지사가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용역에 전혀 에어시티라든가 24시간 운항이라든가 전혀 담아내지 못했거든요.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공항만 건설하고 주변 지역을 방치하면 피해 보상과 개발 이익을 환원할 재원이 없다며 에어시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문가들에게 맡겨 공항 주변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계획을 잡을 때 도시 기본 계획을 같이 잡아야 된다.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이게 개발 제한이나 매매가 다 풀린 다음에는 공공이 개입하려고 해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원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 노코멘트가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노코멘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주가 지금 정부와 협력해야 될 사안도 이렇게 쌓여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치 쟁점에 도지사를 끌고 가려는 이게 정치 쟁점이 아니죠.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신규 택지 조성 문제는 이주민과 서민, 젊은 층의 주거 대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2공항 부지의 70% 이상이 포함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온평리 마을회는 어제 저녁 임시총회를 열고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제2공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자본을 사용해 활동비를 마련하도록 승인했습니다. 한편 신산리 마을회도 조만간 마을총회를 열어 제2공항 대책위원회를 구성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예정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매시장과 인근 마을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2공항 예정부지에서 3km 정도 떨어진 한 소나무밭. 밭으로 둘러싸인 데다 도로와 떨어져 있어 개발이 어려운 이른바 맹지입니다. 그런데 600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이 땅이 최근 경매에서 31명이나 몰리면서 감정가보다 4배 높은 값에 낙찰됐습니다. 3.3제곱미터에 5만 원이던 소나무밭이 21만 원에 거래된 겁니다. 그전 같으면 엄청 비싼 거지. 우리 생각도 못하는 가격인데 요즘에 공항 발표난 후로 신공항 발표난 후로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성산읍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허가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매시장 쪽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습니다. 성산읍과 붙어있는 구자와 표선지역 땅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평균 거래 가격이 30에서 50% 올랐고 문의 전화와 방문객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매물은 거의 사라졌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허가지역이 아닌 표선이나 그렇지 그 위에 이제 구자 그쪽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들이 좀 몰리고 있죠. 제주도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 의혹까지 해소하겠다며 성산읍 지역의 최근 3년간 토지 거래 내역을 모두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9,000필지에 이르고 면적도 우도의 2배가 넘는 데다 투기 목적인지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과거 장수의 섬으로 알려졌던 제주가 요즘은 비만의 섬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교육당국이 내년부터 인스턴트 가공식품의 학교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주 학생들의 비만율은 16.7%.
지난 201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하루 3시간 이상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운동 습관 실천율은 35.5%로 전국 평균 38.1%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2020년까지 학생 비만율을 전국 최저로 낮추겠다고 도민공청회에서 밝혔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에 청량음료와 인스턴트 가공식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도전 몸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편식하게 되고 그러면 인체 염증 수치도 높아지고 장 건강도 나빠져서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한 ADH나 아토피나 비만을 치유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만 청소년 가정의 경우 부모의 절반이 비만인 만큼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부모, 교사, 우리 아이들 이제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이 건강을 챙기는 그런 운동,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운동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바른 먹거리와 신체적 활동을 충분히 하게끔 교육 정책을 바꿔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초중학교에 스마트폰의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 특별법 개학 저지를 위한 범도민 대책회의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별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소급 입법이고 유원지의 공공성을 죽이는 계약이라며 제주 지역 국회의원 3명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역 의원들이 도민 여론에 반하는 특별법 개정을 방관하면 내년 총선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비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감귤 껍질이 뜨거나 썩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감귤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랗게 잘 익은 감귤이 수확 시기를 넘긴 채 나무에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썩은 감귤도 곳곳에 어렵지 않게 눈에 띕니다. 잦은 비로 감귤을 제때 수확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물기가 남아있다 보니 쉽게 부패하는 겁니다.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낙과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이 되고 지금 이렇게 과일들이 많이 뭉쳐있는 상태에서는 빗물이 거의 고여 있어갖고 그게 이제 과피를 약하게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방에는 이달 들어 70에서 160mm의 비가 내려 평년보다 최고 4배 이상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경우 사흘에 이틀꼴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앞으로 일주일 동안 비날씨가 예보돼 있어 부패가 발생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감귤 수확기에 비날씨가 잦을 경우 껍질과 알맹이 사이가 뜨거나 부패하기 쉽고 당도도 낮아집니다. 이달 초에 오름세를 보이던 감귤값은 잦은 비날씨로 품질이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껍질이 뜨는 것을 막기 위해 탄산 칼슘제를 뿌려주고 햇빛을 받아 잘 익은 감귤 위주로 수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3 내지 5일 후에 맑은 날이 지속된 후에 수확을 하시고요. 장기간 저장을 한 농가께서는 지금 저장약재를 살펴보셔서 미리 사전에 부패병을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감귤을 수확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늘진 곳에서 건조한 뒤 출하하거나 저장해야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지방에는 어젯밤부터 한라산 윗세오름에 36mm, 서귀포 10.4, 제주시 0.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까지 5에서 30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지방에는 당분간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해상에는 내일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양치석 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총선에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치석 국장은 제주의 큰 현안들과 1차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 도지사와 여당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 도내 소외 아동과 백혈병, 소암 환아들을 돕기 위한 제10회 러브 콘서트가 오늘 저녁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제주사랑연합, 제주 MBC의 주관으로 열린 콘서트는 탤런트 최종환의 사회로 가수 진시몬과 변진섭, 이은하 등이 출연해 사랑과 감동의 노래를 선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7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아져 200여 가정에 지원됐습니다. 제주시 평화로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옛 르네상스 호텔 건물이 법원 경매에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3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의 옛 르네상스 호텔 건물을 최저 매각 가격 151억 원에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